4단계 직화 로스팅 방식으로 고소한 풍미가 가득, 국내산 백미 100% 사용으로 원재료 신뢰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과하지 않은 담백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데요. 1kg 대용량 구성에 14,900원 더하기 무료 배송이라고 하네요.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이죠. 그 제명인의 마을 카페가 있는데 네. 여기서 쫓겨났다라는 기사,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자, 요 기사는 좀 이렇게 보면서 많이 좀 회자가 됐어요.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젠마을이라는 카페가 카페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 어느 정도 그 어떤 분들이 주로 이제 젠마을 회원으로 카페로 가입하시는지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커뮤니티나 이런 카페마다 뭐 성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어쨌든 그 젠마을이라는 데가 민주당 당원분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던데 거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팬들마저도 최고위원과 당대표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게 되잖아요.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? 이게 그러니까 강퇴라는 개념인 거죠. 그러니까 쫓겨났다는 의미가 그 아이디를 찾아가지고 강퇴시킨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집행부, 그러니까 카페 운영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명인의 마을 카페 운영진 측에서 이제 투표를 붙여서 그 정청래 당 대표입니다.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 그 두 분을 강퇴를 시킨 거죠. 그렇죠. 쉽게 말하면. 그렇죠. 강퇴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좀 놀라운 일이죠. 젠마을이 그 이재명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한참 되게 오래된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퇴출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. 놀라운 일이다.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 그 제명인의 마을 카페에서 강퇴를 당했다라는 기사 저희가 일단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. 오늘 9번 기사 한번 띄워주실까요? 이거 동아일보 기사인데요. 여당의 의원 1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.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,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, 그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입니다. 정확하게는. 근데 이제 105명의 공취모가 출범이 됐고,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이게 이제 친명 결집 지적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이탈을 했다. 뭐 이런 기사를 제목으로 뽑았는데, 일단은 현역의 65%가 참여를 한 원내 최대의 의원 모임입니다. 뭐 이 모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있기는 한데,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우리가 뭐 지난주에 열심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 공취모를 때리고 비난하는 분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거세게 비판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보니까. 이게 또 이제 각 지역을 순회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와 연장선인데요.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어떤 절박함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고 그렇죠. 만약에 이게 이제 개파 모임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 윤건영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면면이나 구성 자체가 하나의 개파 모임으로 치기에는 좀 이미 이상해. 105명 105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67명 중에 3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. 3분의 2가 들어가 있잖아. 한민수 비서실장도 들어가 있어.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상한 모임이고 뭐 미쳤다거나 수상한 모임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저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고요. 뭐 물론 그분들의 비판도 자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그 조작기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성윤 최고위원을 앉혀놓은 거에 대한 전 그게 성찰과 반성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 문제의 출발점이 일단 거기였으니까. 그걸 시정을 안 하잖아요. 뭐 안 하죠. 그러니까 이성윤 위원장 체제를 이 반발이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근데 그거 시정을 안 하니까. 그런 점이 조금 이 문제를 더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이성윤 위원장 문제 제기됐고 교체하든지 아니 공석으로 비워놓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까지 의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걸 당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의원들 나름대로라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름의 어떤 국정조사도 좀 추진해보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왜 그 이성윤 위원장 그런 거 고집을 계속 할까요? 이런 얘기가 나와도
제가 물어보지 못해가지고. 뭐 의도가 뭘까요? 의도가 그냥 뭐 이런 건가요? 그냥 비판을 해도 나는 내 갈 길 간다. 인사권은 당 대표의 권한이다.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저 잘 설명이 안 돼가지고 저는 글쎄 잘 설명이 안 돼. 무조건적인 충성으로 시작을 해서 최고위원 후보에서 당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. 과잉했죠. 네. 과잉 충성했죠. 과잉 네. 충성을 뭐 또 실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받아들이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. 저도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위원장을 맡을 자격은 저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쉽사리 이해는 되지 않네요. 그러니까요.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자꾸 안 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네. 좀 불신하는 네. 그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 아무튼 이제 공치모라는 모임 자체 이거 뭐 개파 모임은 아닌 것 같고요. 그 유시민 작가가 너무 그 강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심지어 오늘 장동혁이 입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장동혁이도 오늘 이 민주당의 모임을 가지고 유시민 작가가 미친 짓이라고 할 만큼 니들 미쳤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왜 굳이 장동혁의 입으로부터 민주당의 의원들의 이런 모임이 왜 그런 평가를 유시민 작가의 워딩을 인용해서 왜 비판을 들어야 되느냐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.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 요 10번 기사 한번 볼게요. 요 서울경제 기사인데요. 사법개혁법 3법 원안대로 강행을 했고 보안수사권은 결론을 좀 미뤘다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 뭐 법사위하고 예. 원내 대표단하고 또 협상한다는 거 아닙니까? 상의한다는 거죠? 그러니까 3법은 그냥 한다는 거고요.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권은 이제 결론을 좀 미뤄서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막 이런 입장으로는 보이는데 뭐 이 얘기도 뭐 저희는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여가지고 뭐 사실은 사법개혁 3법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취지 네.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은 법 왜곡죄 빼고는 다 동의하거든요. 저는 뭐 재판소원제도 당연히 필요하고 또 대법관 증언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판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저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일정 직급 이상의 판사나 검사들은 전 선거에도 저는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둬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것도 전 개혁 안에 넣었으면 좋겠어요. 정치질 못하게. 근데 이런 것들 뭐 할 건 많은데 무엇보다 조의대 체제를 놔두고 이거 뭐 사법개혁안을 뭐 3개를 하든 4개를 하든 5개를 하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. 조의대를 놔둔 채. 가장 중요한 판결들이 지금 조의대 임기 내에 다 내려지게 돼 있거든요. 그 조의대의 영향권을 어떻게 이걸 좀 빼낼 수 없을까. 뭐 그런 고민이 저는 계속 남아요 사실은. 뭐 이렇게 개혁한다 그래가지고 뭐 엄청 바뀌겠네 엄청 기쁘네 이게 아니라 필요한 개혁인 건 맞아.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가장 우선순위에 둬서 민주당과 법원의 전선을 만들고 예. 많은 사람들의 또 비판의 빌미를 받고 논란이 있고 이게 개혁인가? 그 조의대에 대한 건 놔두면서 하는 게 또 개혁인가? 막 이런 의문이 저는 끊이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편의점 가서도 막 세게 얘기하고 제가 홍사훈쇼 가서도 좀 강도 높게 그런 국회 좀 안이함을 제가 또 비판도 하고 이랬는데 뭐 저는 이제는 좀 지쳐요. 비판을 해도 어차피 뭐 국회에서는 우리가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뭐 더 이상 이게 뭐 비판을 하는 게 뭐 의미가 크게 있나 뭐 그런 생각도 요즘은 좀 들더라고요.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. 왜냐하면 이제 주제가 좀 돌고 도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그죠? 그렇죠. 같은 말이니까요.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국민분들 생각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국회가 이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할 거는 압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사법개혁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법개혁에 용기를 내야 될 것 같은데 네. 용기 낼 건 또 용기 안 내거든요. 예, 그리고 또 안 해야 되고 또 천천히 할 건 또 빨리 하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엇박자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게 이제 저는 뭐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뉴 이재명이라는 정의가 다 다르지만 네. 제가 이해하는 바에서의 지금 정부를 응원하지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체제를 좀 불신하는 분들이 뉴 이재명 그룹에는 좀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가 지금 사실은 민주당에서 가장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지를 지금 못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런 문제는 아닐까. 좀 이런 고민도 좀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이런 고민들.